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6강 인공지능의 검은 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특강도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요. 마지막까지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의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는 알렉스 칸트로위츠의 저서 Always Day 1을 바탕으로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더해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두운 미래를 경고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성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기술 발전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11년 드라마 블랙미러는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의 낙관적 시각을 뒤흔들었습니다. 디스토피아적 결말을 그린 이 드라마는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을 암울한 미래로 데려가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어두운 면을 경고하는 예언적 시작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은 정치적 스캔들을 다룹니다. 영국 공주 납치범이 총리에게 성관계 생중계를 요구하는 에피소드는 여론의 압박과 미디어의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억의 저장과 감시는 머릿속 칩을 통해 기억을 저장하고 남편이 아내의 모든 기억을 분석하여 불륜을 확인하는 이야기로 프라이버시의 완전한 소멸을 경고합니다. 찰리 브루커의 걱정 판타지는 단순한 SF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미러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블랙미러 에피소드와 유사한 사회적 신용 등급제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조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현실 정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5년 데일리 메일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관련 보도는 드라마 속 상황과 기묘하게 일치했습니다. 브루커는 놀라운 점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다룬 많은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났거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술 발전의 필연적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어두운 면은 블랙미러의 소재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 능력을 넘어섰고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실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내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측의 가치는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블랙미러처럼 기술의 어두운 면을 고려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저녁 특별한 브레인스토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그 앨리스는 필립 K. 딕 어워드 수상 작가로 공상과학 소설을 통해 미래를 탐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와일 고님은 2011년 이집트 혁명을 이끈 지도자로 소셜미디어와 기술의 어두운 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미래를 꿈꾸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꿈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술 거물들이 공상과학 작가들을 고용하는 블랙미러식 에피소드에서 출발하여 현실적인 우려를 담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상과학 작가들이 현대기술의 어두운 결말을 더 잘 예측한다는 가설을 검토하며 발단갈등 결말의 구조로 블랙미러 스타일 에피소드를 창작했습니다. 케밥과 팔라펠을 함께 먹으며 우리는 블랙미러 스타일의 에피소드를 상상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이 책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날 저녁이 저물 무렵 우리는 또 하나의 블랙미러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현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디스토피아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오픈마켓 인스티튜트의 베리리는 이를 강조하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테리는 인공지능 기반 대기업 면접에서 자격증 위조를 발견했습니다.
면접관이 이를 알게 되자 테리는 기업의 비밀을 폭로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채용 후 테리의 가족은 모든 면에서 나아졌습니다. 테리는 면접관을 저항 세력으로 지목하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대기업의 경제적 장악력은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너무 커져서 사회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술 거물 비판자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경쟁을 억제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현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리리는 2017년 디스토피아가 이미 현실임을 경고했습니다. 오픈마켓 인스티튜트와 함께 기술 거물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후원자로 있는 뉴아메리카 재단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는 기술 기업의 강력한 영향력을 시사합니다. 2018년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65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76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문사의 광고 매출은 236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언론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0%에 달합니다. 미국 신문사의 고용 규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7%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뉴스 매체로부터 광고를 빼앗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의 은행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플랫폼 지배력을 통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 독립적인 판매자와 경쟁하며 이들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판매자들은 아마존 플랫폼 없이는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아마존은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여 기존 판매자와 직접 경쟁합니다. 기술 거물들은 플랫폼 파워를 넘어 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시장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컨티브를 인수했지만 관리 실패로 62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혁신 기업이 대기업 내에서 얼마나 쉽게 매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인수 후 관리 실패는 혁신의 가치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 전문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153명의 인공지능 교수가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의 원천이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우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MIT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는 기술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위대한 20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성장은 무기력했고 어떤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교육 시스템과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집중 관찰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이들 기업을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형식적인 벌금 부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 거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거물을 분할하면 경쟁 기회가 확대됩니다. 소기업들은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혁신을 촉진합니다. 이는 규모가 아닌 혁신에 기반한 성공 모델을 복원하고 공급 업체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분할은 혁신적인 기업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와 감정의 깊이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다윗은 페이스북에 우울증 관련 글을 올리고 AI 기반 챗봇 윌슨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윌슨을 진짜 친구처럼 대하며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고립된 엔지니어가 질투심으로 윌슨을 조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협박과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 공포에 대한 환상으로 여겨지는 자동화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에 도전합니다. 적응에 실패하면 이미 약화된 목적에 대한 이해가 더욱 악화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은 가족, 종교, 일과 돈입니다. 가족은 가장 근본적인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종교는 정신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일과 돈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크린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는 많은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실 속의 친구는 훨씬 적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많은 온라인 관계는 현실의 고립을 초래하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벤세스는 핵가족 구조의 통계적 차원에서의 허물어짐과 친구 관계에 기이한 변질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일종의 유행병으로 언급하며 빠른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이 이 유행병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소통 방식은 대화나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와 댓글, 좋아요로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각자 디지털 기기를 만지작거리며 대화 대신 문자와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각자 다른 콘텐츠에 몰입하며 우리는 자신의 블랙미러 속에서 살아갑니다. 셰리 터클 교수는 현대 사회가 네트워크에만 의존하며 대화의 깊이를 잃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소통하지만 타인의 공감과 관심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극의 결핍을 초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2018년 시그나 보험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만 명 중 54%가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43%는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며 33%는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젊은이들이 가장 고독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 공동체는 친구와 가족 네트워크의 결핍을 메우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무교 인구가 1990년 8%에서 현재 23%로 증가하며 종교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매사추세츠 올린칼리지의 앨런 다우니 교수는 인터넷이 종교 이탈의 약 20%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해지면서 믿음과 사실의 충돌에서 사실이 승리하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그룹이 종교 공동체의 역할을 대체하며 인터넷 사용이 종교적 결속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2억 명의 사용자가 의미 있는 그룹에 가입해 있으며 2022년까지 그 수를 10억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드레아 시버스는 신자들 사이에 강한 열망과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가족과 종교의 관계를 허물며 사회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경제학자들은 이를 절망의 죽음이라 부르며 자살과 약물 남용이 증가하고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실업률이 4% 이하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충격적입니다.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근로자인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집에 월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 변화는 근로자의 일할 능력을 상실하게 하며 이는 삶의 황폐화를 초래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삶의 이야기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공지능의 대규모 일자리 이탈은 사회 안정을 위협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개인은 정체성 위기와 삶의 목적 상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범죄와 폭력의 증가로 이어져 권위주의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 국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가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한 코위는 저를 우울하게 만들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미러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
누구든 해피엔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미래의 조각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주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희망의 불씨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린다는 중간 규모 금융 서비스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한 후 자율주행 자동차로 출근했지만 그녀의 뺨 위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린다 부서의 업무를 자동화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 모든 업무가 완전히 녹화되었습니다. 린다의 가족은 녹화 장비의 영상을 확인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은 린다가 직장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창조적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배려심을 발견합니다. 가족들은 영상을 보며 그녀를 정말로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종말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암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의 대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능숙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인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마 은퇴를 해야겠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면 우리는 많은 일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디즈니랜드 비유를 통해 미래를 설명한 보스트롬은 아이들이 디즈니랜드에서 해야 할 일은 즐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기들은 모든 것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우리는 거대한 디즈니랜드에서 뛰어노는 아이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미래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시사합니다. 과도기의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경제 혼란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학습과 적응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국가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합니다. 보스트롬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는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도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닉 보스트롬은 경제적 기여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많은 이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원천은 창작 활동, 지속적 학습, 공동체 참여, 자연과 조화,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창조를 통한 자아 실현, 평생 교육과 지적 성장, 사회적 관계와 봉사를 통한 의미 발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의 추구, 가족과 친구와의 깊은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보스트롬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AI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인간의 적응 능력과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경계선의 균형을 유지하며 AI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종말의 철학자와의 대화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 깜짝 놀라는 상황을 언제나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기 전 그는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기술 발전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 발전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같은 기술이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도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블랙미러식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며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 기술 활용이 희망의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개발, 활용, 규제 방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개인의 각성과 사회적 논의, 정책적 대응,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Always Day One은 제프 베조스가 강조한 혁신과 시작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정을 수반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창출, 기존 시스템과 일자리의 해체,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변화, 더 나은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합니다. 기술의 비판적 수용은 필수적입니다. 블랙미러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지, 이익과 피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의 어두운 면을 경계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준비가 아닌 인간적 가치와 사회적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를 의미합니다. 교육 혁신과 사회 안전망을 통해 기술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윤리적 프레임워크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참여와 결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위한 봉사자가 될지 아니면 기술의 노예가 되어 의미를 잃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이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Always Day 1 특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까지 완강하시어 유익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